지금 그 외국인의 매도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관세 충격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동을 하면서 위험 기피 현상이 상당 부분 급격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부장님, 일단 밤사이 미증시 확실히 트럼프 관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하루 만에 약 3조가 증발하는 등 팬데믹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우리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너무 극심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또 1조 7천억 원을 던졌어요, 외국인이.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시장이 관세 충격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이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10% 가깝게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이제 국채 가격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화 가치도 한 2%가량 인덱스 기준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 고율 관세 충격이 미국 소비 경기 그리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만큼은 경기가 좀 빨리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키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을 좀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작동을 했는데 그 지난해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 고빈도 매매라고 그래서 그 HF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HFT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일단 약간 알고리즘 매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매매의 특징은 한번 방향성을 이제 시장이 잡으면 이게 그 가속시키는 어떤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패시브 펀드 추종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 고빈도 매매의 거래 비중이 거의 70%까지도 추정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과매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장 부담감이나 어떤 악재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반작용을 나타내는 어떤 흐름도, 그러니까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도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선방하면서 변동성이 장중에 있긴 했지만 하락률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제 적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약세 부담 요인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특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안정성 확보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선결 과제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우선적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단계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오늘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지금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요. 3월 31일 딱 공매도가 재개됐을 당시부터 복귀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무엇이 해소되어야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좀 제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한 30원 정도, 2% 정도 좀 떨어졌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어떤 진정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해외 해외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에서도 엔화가 큰 폭으로 강세를 받은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부분을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볼 필요성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좀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선 사이클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대선일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대선일 전까지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오히려 기대 요인으로 선거 레이스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좀 플러스 모멘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사이클 진입이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를 다시 좀 촉발할 수 있겠다.
부디 돌아와야죠. 다시 외국인이 돌아와주고 우리 증시도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요. 코스피에서 5조 2천억을 매도하며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1,430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일단 다음 주가 진짜 키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맞습니다.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최근 6일간 외국인들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규모가 6조 원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안정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주가 변동성 위험은 조금 더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지금 그 외국인의 매도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이 관세 충격이 궁극적으로는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동을 하면서 위험 기피 현상이 상당 부분 급격히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최근 6일간 그 한 6조 원 정도 순매도 했던 그 이전 기간, 그러니까 날짜로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한 기간도 좀 있었고요. 네. 이때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 부분 집중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었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던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2분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관세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동향이 많이 묻혀 있긴 하지만 그 직전에 기록했었던 그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 이 모멘텀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을 겨냥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복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외국인이 3조 원 순매수를 했고 그 매수는 반도체를 향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뜯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에 대해 very soon 이제 곧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급락했고 이수페타시스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자 어제 발표한 국가별 관세에 더불어 품목 관세 도입까지 예고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주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됩니다라는 기대감이 쏙 들어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게 수출 그 품목별 수출에서는 그 1위 품목이고요. 그러니까 3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 금액이 131억 달러, 그리고 2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부품을 합친 게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을 합친 게 한 81억 달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반도체가 차이가 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서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한 7에서 8%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게 국가별로 이게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대만 쪽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0%가 되는데 대만에 이렇게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만 TSMC가 엔비디아의 CPU, 이게 GPU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HBM을 옆에 이제 같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공급망이 상당히 촘촘하게 얽혀 있는 게 반도체고요. 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20%가 베트남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나타났듯이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율을 30% 이상 적용을 했고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40% 이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고율 관세는 부과하기가 실제로 물론 처음에는 스타트를 고율을 끊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이렇게 높게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은 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만큼 가격에 바로 정가를 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입은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미국 물가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고율 관세는 부과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협상 과정 속에서 반도체 관세는 상당 부분은 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디 반도체 고유 관세 부담이라는 허들도 무사히 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그야말로 초슈퍼 위크였습니다. 뭐 관세 폭탄 탄핵 선고까지 공매도 재개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힘겨운 한 주를 보냈는데 이것만 다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 보셨잖아요. 예. 다음 주도 조금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다 좀 포인트를 두고 전략을 정비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이 됐겠지만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의미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14만 명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숫자는 지난달 비해서는 약간 낮아진 숫자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이 정도 숫자가 나와주게 되면 큰 무리 없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급락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3월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기준선인 50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미국 경기를 이끌었던 요인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3월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 부분 낮게 나온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수준 정도 또는 예상보다도 조금은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라고 하면은 지금 실업률이 조금 떨어진 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실업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예상치는 한 4.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전 달인 2월 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예상이 되고 그게 있고요.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예, 아니, 예상 수준 정도의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로 나와줘야 긍정적인 네.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음 주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네. 7일 아니면 8일 정도로 아직 확정된 날짜가 확정된 나온 건 날짜는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네.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전체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한 5조 1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이후에 발표된 모든 보고서를 취합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최근 컨센서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4조 5천억에서 4조 한 7, 8천억 정도로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수도 있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결과에서 영업이익 잠정치가 한 4조 원대 중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이게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적인 어떤 IR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의 반등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세 충격 이후에는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